부동산의 스토리를 다하다. 재밌는 부동산 7번째 이야기.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의 종류 4부. 네, 이번 4부에서는 보유 관련된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 관련된 물건 외에도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납부할까요? 당연히 보유세니까 보유한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날짜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자가 바뀝니다. 바로 이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따라서 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이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6월 1일 전에 아무리 보유를 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6월 1일에 이제 매수해서 취득하게 되는 이 새로운 매수자가 취득했을 때는 이 매수자가 바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취득 시기가 중요하겠는데요. 앞서 취득세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는데요. 그 시기에 따라서 과세 기준일에 누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납부를 해야 될까요? 시군구에 납부를 일단 하는 거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 주택, 선박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주택은 이렇게 7월달과 9월달 나눠서 내게 되는데요. 이제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달 한 번만 내게 되지만 10만원이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9월달에 이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납의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 분납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초과해야 되고요. 두 개 다 신청해야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공구에서 이 고지서를 발부해 주기 때문에 특히 뭐 따로 계산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만약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이 정도구나 하는 그 계산 흐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이. 자, 시가표준액인데요. 시가표준액은 이제 공시된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공시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용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시장가액 비율인데 공정된 시장가액 비율이죠. 이 비율을 곱하고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당연히 재산세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란 게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그리고 매월, 매 1개월 경과했을 때는 1.2%가 가산돼서, 추가 가산돼서 세금을, 가산금을 부여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때 잘 내시는 게 무엇보다도 좋겠죠?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이제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징수를 면제를 해주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겠죠. 참고로 이런 면제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재산세 사례 중에 이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가 아주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가 B씨에게 집을 팔았는데요. 2018년 4월 20일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5월 21일, 그리고 잔금은 계약서 상에는 6월 1일이지만 B씨가 사정이 생겨서 6월 3일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등기 이전은 6월 5일이고요. 자, 여기서 납세를 해야 되는, 재산세를 납세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굴까요? 자, 여기 해설을 보시면, 자, 날짜를 정리해 두었는데, 여기서 관건은 바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냐, 아니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냐 라는 게 관건이죠. 만약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된다면 6월 1일 당시에는 소유했던 A씨가 되는 거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면 6월 1일에 소유를 했다는 이 B씨가 재산세를 과세 납세하는 의무자가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득 시기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니까 바로 이 B씨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B씨는 이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특약사항에 나중에 명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이제 특약사항을 적어야지 나중에 다툼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항의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부세.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지만 단지 차이가 있습니다. 고액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재산세는 그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이 조건이 있어요. 주택의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는 자,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고, 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토지 부분인데 5억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가 5억을 초과하는 자는 이제 종합합산으로 계산이 되고요. 토지가 80억,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초과하는 자는 별도합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재산세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종부세를 내야 될 경우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두 가지를 다 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이 초과해야지 이 초과 부분에 대한 종부세를 냅니다. 이제 아래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혼인, 동거봉양 합가해서 한 분이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5년 동안 종부세 합산 유예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언제 납부하냐?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이었지만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역시 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고요. 이 종부세도 계산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흐름을 아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과 그냥 납부하는 것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택 부분은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 6억이 초과되는 초과 부분에서 그러니까 6억을 뺀 나머지 부분이죠. 거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이게 아주 이슈가 됐었죠. 예, 작년에 2018년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였지만 2019년도부터는 이제 매년 5%씩 상승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85%, 2020년도에는 90%, 2021년 95, 2022년은 100%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5% 곱해주고 초과 누진세율, 세율 구간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경우 5억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85%의 종합합산 세율인 이 0.75에서 2%, 이제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에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고 초과 누진세율 이 구간을 이제 확인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 종부세에서 또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령자에 해당되거나 장기 보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였을 경우 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에만 해당돼도 공제가 되지만 두 개 다 해당된다면 둘 다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가 되고요. 장기 보유의 경우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그래서 이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하셨다. 그분이 1세대 1주택자다 라고 하시면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는 중복 과세되는 이 재산세를 또 빼서 최종 세액이 나온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500만 원 초과했을 경우 이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부세 계산 사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이제 대략적인 유지 비용 파악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게 종부세는 지료가 되기 때문에 굳이 꼭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그냥 나중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계산된다고만 파악하시면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씨가 이 종부세를 내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종부세를 계산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A씨는 주택분을 갖고 있고요. 도시지역 밖의 주택이고 공시 합계액이 8억 원. 자, 다주택자이면서 공시 합계액이 8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이 재산세액은 40만 원. 자, 조세 부담 상한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A씨가 공시 합계액이 8억이고 이제 주택공제 다주택자는 6억 원 공제. 여기 세후를 확인해 보니까 과세표준 6억 이하는 0.5%,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5%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8억에서 자, 세액공제 6억을 빼주고요. 거기서 과세표준 0.5%,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85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초과되는 이 재산세가 초과되는 부분은 또 빼주게 됩니다. 근데 재산세라고 해서 재산세를 온전히 빼주는 게 아니라 이 주택 부분, 중복돼서 과세되는 부분만 빼주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45만 원 종부세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종부세는 이제 뭐 굳이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제 혼자서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뭐 전문가 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관련된 세금인 이 임대소득세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는 내가 주택을 사서 세를 놓았을 때 그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뭐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내야 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를 제가 비교해서 다루는 편에 이제 같이 임도소득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간단하게 표로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이제 시군구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로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납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는 부과를 하는 주의지만 이제 종부세는 부과 또는 신고주의, 이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납부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이렇게 납부해야 할 대상 물건이 이렇게 되고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세 표준은 이제 시가 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고 주택은 60%, 그리고 종부세는 85%인데 이제 매년 5%씩 상승한다는 거. 2019년도는 85%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납기는 7월달과 9월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종부세는 12월달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세액공제가 별도로 없는데요. 공제해주는 제도는 이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장기보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라고 이제 2,000원 미만일 경우 이제 공제를 해주지만 종부세는 그러한 징수 면제 제도가 없다는 거 이제 비교해서 보시게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알아봤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팔 때 내는 세금인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의 종류 4부 재밌는 부동산 스토리 4부 끝.